이어서 전자기학의 이제 9번째 챕터 전자유도와 인덕턴스 들어갑니다. 좀 재밌기도 한 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덕턴스의 정확한 개념 그리고 전자유도의 의미, 전자유도에 의해서 우리 변압기라든가 전동기, 발전기 이런 것들이 이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유도 원리 우리 전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전자유도 법칙을 발견하고 정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패러데이 렌츠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화장지 뭐 이런 그 심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역시 이렇게 전선을 감아 가지고 검유계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전류가 실제로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자석을 한번 넣었다 뺄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가 시각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봅시다. 넣었다 이렇게 빼니까 여기 보셨나요? 방금?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넣었다 빼니까 오, 여기에 순간적으로 검유계에 지금 다시 여기 보시면 그렇죠. 여기 화살표가 얘가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여기에 전류가 흐름을 얘가 감지하고 있죠. 즉 자석을 이 코일 속에 넣었다 빼는 과정에서 여기에서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석을 넣었다 뺐는데 전류가 흐른다? 바로 전자유도, 유도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자석을 이렇게 한번 넣는 순간을 자, 그 순간을 한번 포착한 겁니다. 순간을 사진으로 딱 찍어서 포착을 하면 얘를 딱 집어 넣었을 때 여기 지금 그 순간이죠. 검유계가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죠. 즉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 자석을 이 코일 속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있는 자석이 이렇게 얘를 향해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코일에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코일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싫어해.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걸 일종의 관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관성이 뭡니까? 한번 달리려고 하는 자동차는 계속 달리려고 하고 또 멈춰있는 뭐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즉 변화를 싫어하는 성질을 일종의 관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코일이 바로 이 변화를 싫어하는 즉 관성의 성질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개의 자석이 이 코일을 향해서 들어오려고 즉 자석을 밀어 넣었다는 얘기는 자석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네 개의 자석을 그러면 이 코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화를 싫어하니까 막아. 즉 네 개가 들어왔으면 그 네 개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역으로 이 코일 자체가 네 개의 자석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여기 네 개의 자석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방해. 즉 변화를 싫어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네 가닥의 자석을 예를 든 겁니다. 네 가닥이 들어오면 네 가닥의 자석을 스스로 코일이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코일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닥이 이렇게 들어올 때 스스로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네 가닥의 반대 방향으로 자석을 만들어내는 코일의 특성. 그래서 이 코일이 이렇게 네 가닥이 바깥쪽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석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하고 얘를 움켜주게 되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오른손을 이용해서 이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즉 얘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막아서려고 하는 이 자석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합니다. 이 방향까지 여러분들 뭐 디테일하게 뭐 아실 건 없고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N극, S극 코일이 스스로 자석화되면서 그 코일에 의해서 이 변화하는 그 자석에 의해서 전류를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검유계에 전류가 검출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석을 이번에는 밖으로 자 들어왔다가 그 다음 이제 밖으로 얘를 빼내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석을 빼는 순간에 여기에 있던 자석 네 가닥이라고 합시다. 네 가닥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자속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코일 자체는 그 네 가닥이 빠져나가는 것도 싫습니다. 왜? 들어왔던 곳이 나가니까 그 변화를 싫어한다는 얘기죠. 즉 관성에 의해서 얘가 스스로 네 가닥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네 가닥을 만들어냅니다. 반대 방향으로. 얘가 빠져나가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내면서 역시 앙펠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그 만들어낸 네 개를 쥐어보니까 결국 이 네 손가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즉 스스로 이렇게 자속화도 되고 그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넣었다 뺐다를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이때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흘렀다, 이 방향으로 흘렀다 이렇게 스스로 전류를 만들어내고 전류를 만들어냈다는 건 뭡니까? 이 코일 자체가 스스로 기전력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이 유도 기전력, 만들어지는 유도 기전력은 이 코일과 세교하는 자석, 이 코일을 통과하는 이 자속 파이의 시간적인 변화율에 비례한다. 즉 기전력은 이 자속의 변화율에 비례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패러데이가 찾아내고 만들어낸 법칙이 즉 기전력을 결정하는 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법칙인데요. 즉 d 파이 dt 뭡니까?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율 미분값이죠.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율에 그리고 몇 번 감았느냐라고 하는 코일 권수에 의해서 얘가 기전력의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패러데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다면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가? 자속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코일이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집니다. 즉 얘가 들어오면 그걸 막아내고요. 또 나가려고 하면 또 스스로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증가 감소를 방해한다. 즉 변화를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 방향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바로 이 n d 파이 dt가 패러데이 법칙이었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즉 마이너스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해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이 법칙이 바로 렌츠 또는 렌츠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합해서 유도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이 법칙 패러데이 렌츠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이란 말이 나오면 렌츠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해한다라는 의미로 여기 마이너스가 추가된 이 식 이것이 렌츠가 이제 생각해낸 법칙이 되는 거죠. 즉 이 속에는 바로 변화를 싫어하는 코일의 성질 그리고 그때 자속의 변화율에 비례하면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유도 법칙이다. 또 이걸 합한 것을 뭐 노이만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유도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자유도 법칙의 이제 미분형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전자유도 법칙의 미분형. 이거는 뒤에 우리 여러 가지 맥스웰 방정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미분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으니까요.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뭐 부드럽게 넘어가시고요. 또 이해되시는 분들은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일을 이제 하나 감았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n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d 파이 dt 자속의 변화율에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그때의 요거 우리 파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는 여기 적어볼까요? 파이는 자속이고 자속 밀도가 있다면 거기에 s를 곱한 것이 즉 면적을 곱한 것이 자속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한 것이 자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도 씁니다. 여기 s를 우리가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b는 그대로 쓰되 작은 면적을 적분한 것이 s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파이 대신에 인테그랄 bds가 파이 대신에 인테그랄 bds가 나온 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때 여기 미분값이 여기 적분 속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적분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되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기전력 자체는 기전력 뭡니까? 전위죠. 전위는 전개를 우리가 쌓아 나간 것이 전위였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전개 dl 이거 계속 우리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가 바로 요식이고 또 이가 바로 요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둘을 같다고 놓은 상황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 스톡스의 정리 해가지고 선적분을 면적적분으로 바꾸는 거 있었어요. 자, 1장에서 스토크스의 정리, 발산 정리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선적분을 면적적분으로 바꾸되 이 앞에는 로테이션 즉 이거죠. 요것이 들어가면 이 식을 면적적분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얘는 그대로 적은 상황에서 이제 여기 똑같은 거 인테그랄 ds 여기도 인테그랄 ds 없앨 수 있겠죠. 그러면 남는 것은 로테이션이 그다음에 이 속에 있는 것과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바로 전자유도 법칙의 미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2는 델 크로스 2가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미분 연산자였고요. 그래서 이 델 크로스 2가 바로 라운드 B, 라운드 T 같은 형태 미분이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자, 자속 밀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하는 그것을 막는 방향으로 얘가 회전하는 전개, 즉 전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전자유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패러데이 렌치의 전자유도 법칙의 미분형이 바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이 과정을 이해하면 좋고 안 되시면 이건 자속 밀도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전자유도 법칙이란 얘기죠. 딱 보면 패러데이 렌치의 미분형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맥스웰의 제1 전자방정식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단원 전자장에서 또 나오는데요. 중요한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요점 강의지만 한번 유도를 해봤고요. 자, 맥스웰의 제1 전자방정식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간적인 변화는 방해하는 그런 전개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이 식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요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거는 지금 정전계에서는 이건 로테이션이 이건 0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자계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즉 이건 시변계에서 다루는 그런 식입니다. 왜 델 크로스 2가 여기는 요건데 이 정전계에서는 델 크로스 2가 0이라고 했습니다. 정전계는 정지되어 있는 전하 또는 전기의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얘는 자속이 변화하는 거고. 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역시 패러데이 렌치에 의해서 이렇게 얘를 넣었다 빼니까 이렇게 계속 넣었다 빼주게 되면 즉 자속을 이 코일 속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바로 전류가 만들어지는 발전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이것이 전자유도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전자유도에 의해서 힘이 만들어지는 즉 발전기의 원리와 전동기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얘가 힘을 받기도 하죠. 전류를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도체를 움직여주게 되면 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르는 이 발전의 원리가 바로 이런 전자유도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기장 안에다가 도체를 놓고 운동을 시킨 거죠. 아까 우리 자석을 운동을 시킨 거잖아요. 거기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위에서부터 엄지, 검지, 중지 순으로 FBI 기억나시죠? FBI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플레밍의 오른손을 이용한 법칙은 발전기입니까? 전동기입니까? 우발좌전 기억하자고 그랬죠. 우발좌전. 그러니까 오른손은 발전기. 그래서 오른손은 발전기. 왼손을 적용하는 법칙이 전동기.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랬죠.
자, 이번에는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얘가 힘을 받는다는 얘기죠. 움직였다는 얘기는 얘가 힘을 받았다는 얘기고, 이때 즉 전동기에 적용하는 원리는 왼손을 이용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었죠. 그래서 왼손 법칙은 전동기에 적용하는 법칙이었고, 자, 우발좌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손은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방금 살펴본 대로 발전기라든가 전동기에서 중요한 공식이 뭐가 있을까요? 발전기에서의 중요한 공식은 얼마만큼의 기전력이 만들어지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전동기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얼마만큼 힘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F, 이게 중요합니다. 발전기에서는 기전력, 전동기에서는 얼마만큼의 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발전기에서 만들어졌던, 그렇죠, 발전의 원리가 여기 자석 안에 도체를 놓고 거기에 슬리밍을 달아서 이렇게 부하를 두게 되고, 여기에 돌려야 되죠. 그냥 있으면 발전 안 됩니다. 풍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뭐 수력을 이용하거나 또 원자력을 이용한 터빈을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얘를 돌려야 얘가 돌아가면서 운동에 의해서 바로 여기에 발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교류 발전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전자유도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에서의 중요한 포인트, 기전력입니다. 이거 앞에서 저랑 한번 살펴봤었죠. 발전기 뭐였습니까? 발전기 2부 파일 갔더니 사인해 달라고 난리였다. 자, 전동기 F였죠. 힘. FBIL 가서 공연했던 역시 사인해 달라고 난리였다. 요거 기억나시죠? 이 두 가지는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발전기에서는 기전력, 전동기에서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 E는 VBL 사인 세타. V는 이제 회전 속도가 되는 거죠. 속도. 자속 밀도, 도체의 길이, 그리고 자속과 이루는 각에 대한 사인 값,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 E는 VBL 사인 세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매우 중요한 공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동기에 적용되는 법칙, 전동기에서는 힘이 중요합니다. 전동기, 모터, 여러분들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힘을 발생하느냐가 중요하죠. 발전기는 기전력. 그래서 이거 역시 공식 FBIL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자속 밀도, 그다음에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도체의 길이, 그리고 이 자속과 이루는 각을 의미하게 되고, 왼손 법칙, 우발 좌전에 의해서 왼손 법칙이 적용되는, 즉 이 공식을 꼭 같이 외워야 됩니다. FBIR 사인 세타, 2부 파일 갔더니 사인해 달라고 난리였다. 이렇게 공식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가 보면 되니까요.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발전기에서는 기전력, 2부 파일 사인 세타 기억을 하십시오. 자, 정리해보면 우발좌전 꼭 아셔야 되고요. 우발좌전. 그리고 발전기에서는 자, 우발, 그 다음에 좌전 이렇게 되는데, 발전기에서는 기전력이 중요하고 전동기에서는 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부 파일 V죠. 사인 세타 이 공식하고 FBIL 사인 세타,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와전류로 가보는데요. 와전류는 맴돌이, 맴돈다, 뺑뺑 돌아간다는 얘기죠. 맴돌이. 그래서 맴돌이 전류라고도 하고 또는 와전류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에디 커런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런 철덩어리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여기에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서 자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자속이 흐르면서 자속이 흐른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여기에서 전류가 또 발생하게 되겠죠. 여기에 교류 전류를 흘려서 자속이 변화하는 만큼 이 철덩어리 내에서 이렇게 맴도는, 빙빙 돌아가는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이 전류를 맴돌이 전류라고 하고, 이게 좋지 않습니다. 이 전류가 있다는 얘기는 이 철덩어리 속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전류에 의한 철덩어리에서 열이 발생해서 손실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줄여야 되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철심을 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포개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뭐 두부 자르듯이 아니면 뭐 치즈 자르듯이 또 뭐가 있을까요? 두부, 치즈, 빵 자르고 떡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서 여기에다가 똑같은 코일을 이렇게 감아주게 되면 여기 위에 이렇게 비교적 얘는 작은 전류들이 흐르면서 이 전체 큰 전류보다는 훨씬 작은 맴돌이 전류가 만들어지면서 그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유도했던 거 요거 있었죠. 자속 밀도의 변화율에 방해하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기. 회전하는 맴돌이 전류가 만들어지는구나. 이거 역시 맴돌이 전류를 표현한 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거 했습니다. 그때 전류는 전개에다가 도전율에 해당되는 K 곱한 I는 K 이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E 대신에 K가 분모로 가서 즉 E 대신에 즉 K분의 I라고 할 수 있고 또 오른쪽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주게 되면 결국 K를 이쪽으로 옮겨주게 되면 로테이션 I는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지죠. 이거 역시 이 회전하는 얘가 전류, 즉 맴돌이 전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맴돌이 전류를 전류 입장에서 표현한 이 식이 즉 자속 밀도의 변화를 방해하는 어떤 상수가 곱해져서 그만큼 회전하는 전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 맴돌이 전류를 표현한 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합니다. 수학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어렵죠. 자, 근데 뭐 로테이션, 회전한다. 충분히 이해될 만합니다. 그래서 이 와전류에 의해서 역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와전류 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에디 커런트를 따서 P2로 표현하고요. TFBN의 전체의 제곱. 이거 전기 기기에서 나오죠. T는 두께. 여기 두께를 의미합니다. 주파수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 이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표피 효과로 가는데요. 표피 효과는 스킨 이펙트. 스킨. 피부, 껍데기, 표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이거에 반대되는 효과 혹시 기억나십니까? 표피 효과에 반대되는 것이 우리가 핀치 효과라고 그랬죠. 핀치 효과. 이거는 직류일 때 가운데 중심으로 중심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핀치 효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 표피 효과는 거의 반대입니다. 얘는 여기에 교류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전류가 바깥쪽으로 즉 표피 쪽으로 흐르게 되는 효과를 표피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선 교류입니다.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되면 도체 중심에는 잘 흐르지 못하고 표면으로 집중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표피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전류가 흐르는 그 부분의 두께를 델타 표현하고요. 침투 깊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침투 깊이에 대한 길이를 구하는 공식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 오메가는 얘는 뭐 각주파수 또는 뭐 각속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오메가는 2파이 F입니다. 여기 주파수. 그래서 그걸 대입해서 여기 2파이 F를 오메가 대신에 대입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표피 효과에 따른 침투 깊이의 즉 두께를 나타내는 공식이 루트 파이 F 뮤 K가 됩니다. 당연히 뮤는 투자율 그리고 K는 이제 도전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파수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이 침투 깊이가 작을수록 표피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침투 깊이가 작으면 작다는 얘기는 이 바깥쪽으로 그러면 더 몰려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표피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표피 효과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침투 깊이가 작으니까 표피 효과도 작다 이러면 안 돼요. 침투 깊이가 작으면 표피 효과는 크다. 그렇죠? 이거 실수로 많이 틀립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파수 얘가 분모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커지면 침투 깊이 델타 작아지고요. 역시 뭐 투자율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역시 커지면 얘도 작아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가 작아졌다는 건 뭡니까? 표피 효과는 크다.
즉 주파수가 크면 표피 효과 크고요. 투자율 크면 표피 효과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침투 효과가 크다는 얘기는 침투 깊이, 표피 효과가 크다는 얘기는 침투 깊이가 작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